다음 중 퍼지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자, 퍼지에는 총 3가지 정도는 외워주면 되는데 스위프 퍼지, 압력 퍼지, 진공 퍼지가 있다 정도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위프 퍼지는 무엇이냐면 용기의 한쪽 계급으로부터 퍼지 가스를 가하고 다른 계급으로 혼합 가스를 추출하는 방식. 자, 압력 퍼지는 무엇이냐면 가압한 불화석 가스를 주입하여 퍼지하는 방식이 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진공 퍼지는 말 그대로 용기를 진공으로 한 다음에 불활성 가스를 주입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퍼지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열 퍼지가 되겠고, 추가적으로 실기 시험에는 종류를 적는 문제 정도 출제되기 때문에 종류가 무엇이 있는 정도는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8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성, 독성 물질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1번 가스 LC50은 G 4시간을 비빌 경우에는 2500ppm 이하인 화학물질이 되겠습니다. 2번 LD50 경구 G kg당 300mg 체중이 이하인 화학물질. 맞는 보기 3번. 그 다음에 LD50 경피 G일 경우에는 kg당 1000mg 체중 이하인 화학물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LD50 경피 토끼일 경우에는 kg당 2000mg이 아니라 1000mg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 있겠죠. 8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염 방지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빈칸에 알맞은 것을 적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은 법령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외워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추가적으로 실기시험에도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빈칸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 및 인화성 가스를 저장 취급하는 화학설비에서 증기나 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의 화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염 방지기를 그 설비 어디에 설치하냐면 상단에 설치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 정답은 1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 있겠죠. 9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감지기의 종류 중 열 감지기가 아닌 것은, 자, 감지기는 연기 감지기와 열 감지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열 감지기는 차동식, 보상식, 그 다음에 정온식이 있습니다. 광전식은 열 감지기가 아니라 연기 감지기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연기 감지기에는 감광식, 그 다음에 이온화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같이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9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탄산 칼륨을 주요 성분으로 하는 것은 제 몇 종 분말 소화기인가? 자, 지금 보게 되면 제 1종 분말 소화기는 무엇이냐면 중탄산 나트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중탄산 나트륨이기 때문에 1종은 아니고, 그 다음에 2종이 바로 중탄산 칼륨을 사용하게 됩니다. 제3종은 뭘 사용하냐면 인산 암모늄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4종 분말은 뭘 사용하냐면 중탄산 칼륨에 요소를 더한 걸 사용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화학식도 무엇이 있는지 정도도 같이 정리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9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 중에서 폭발 범위가 12.5에서 74 볼륨 %인 일산화탄소의 위험도는 얼마인가? 자, 위험도는 단위가 없고 공식을 알고 있다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자, 위험도 H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폭발 하한계분의 폭발 상한계 마이너스 폭발 하한계가 되겠습니다. 자, 앞쪽에 있는 게 하한계, 뒤쪽에 있는 게 상한계가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한계는 12.5%, 상한계는 74 마이너스 12.5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4.9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9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발 원인 물질의 물리적 상태에 따라 구분할 때 기상폭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일반적으로 폭발을 구분할 때는 기상폭발과 응상폭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기에 바로 응상폭발이 주어져 있네요. 따라서 응상폭발 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상폭발과 응상폭발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면 우리는 암기법을 통해서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상폭발은 어떤 식으로 외워주면 되냐면 기분이 상해서 상을 탁 하고 치니까 혼합해진 무가 됐다.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암기를 해준다? 먼저 기분은 무엇이다? 기상폭발에 대한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상폭발이라는 걸 알 수 있겠고, 자, 그래서 혼합해진 무가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래서 해가 무엇이냐면 분해, 그 다음에 진은 무엇이냐면 분진, 그 다음 무는 분무 상태가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부분이 좀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혼합해진 무 정도만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추가적으로 응상폭발에 대한 것은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수증기 폭발, 그 다음에 증기 폭발, 그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전선 폭발이 있다도 같이 정리해서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9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발 한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폭발은 온도와 압력, 조성의 관계에서 발생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폭발은 온도와 압력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추가적으로 어떠한 물질의 조성의 관계에 따라서 더 크게 발생할지 적게 발생할지 구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2번 보기를 보게 되면 온도가 높아지면 폭발 한계는 낮아지는 특징이 있으며, 압력이 높아질 경우에 폭발 한계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불변하며 폭발 상한계가 높아져서 연소 범위가 넓어진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고, 4번 보게 되면 위험성은 폭발 한계는 낮을수록 폭발 상한계는 높을수록 연소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위험성이 증가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3번 보기를 다시 생각해보면 압력이 높아지면 폭발 한계는 그대로지만 상한계가 높아지기 때문에 상한계가 높아지면 그만큼 폭발 범위가 넓어져 위험성이 증가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24년도 1회차 5과목에 대한 기출문제 풀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